겨울만 되면 이불 속에서도 발이 차갑고 손이 얼음장처럼 시려워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시죠? 양말을 두 겹씩 신고 전기장판을 최대로 올려도 발끝만큼은 여전히 차갑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서 물건 잡기도 힘들고 문고리 잡으려다 손끝이 찌릿하게 아프시죠? 주변 분들은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시는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저는 20년 넘게 생강이 온열 작용과 체온 변화를 연구해온 생활영양 박사 김재남입니다. 사실 손발이 차가운 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특히 손끝, 발끝처럼 심장에서 먼 곳은 혈액이 잘 안 가서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강차를 드시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어요. 생강을 끓여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물에 생강 넣고 팔팔 끓여서 진하게 우려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껍질도 깨끗이 벗겨야 깔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가장 큰 실수입니다. 생강을 끓이는 순간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성분들이 증기와 함께 날아가 버려요.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숨어 있던 좋은 성분들도 함께 버리는 거고요. 제 처제가 매년 겨울만 되면 손발이 너무 차서 고생했어요. 밤에 잘 때도 손발이 차가워서 잠을 못 자고 낮에도 두꺼운 장갑 없이는 밖에 못 나갈 정도였죠. 그래서 매일 아침 생강차를 끓여 드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 딱 한 가지만 바꿨어요. 끓이지 말고 찌고 껍질도 그대로 두라고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손끝이 덜 시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엔 전기장판 온도도 낮췄다고 하시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한 가지 방법만으로 올겨울 손발의 온기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손끝 만져보세요. 차갑죠? 이 영상 끝나고 나면 달라질 겁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인 60대 후반 영자가 연락을 했어요. 매일 손발이 너무 차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요. 외출할 때는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집에서도 난방을 최대로 틀어놓는데도 손끝은 항상 얼음장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생강이 좋다는 걸 보고 매일 아침 생강을 물에 넣고 푹 끓여서 진하게 마셨대요. 한 달을 그렇게 마셨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영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만들어 드셨어요? 그랬더니 생강을 깨끗이 씻고 껍질을 다 벗긴 다음 물에 넣고 30분 넘게 푹 끓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하게 우러나서 더 좋을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는데 바로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정성은 가득 들어갔는데 방법이 잘못된 거죠. 제가 영자한테 알려드린 건 더 많은 양을 먹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 가지만 바꾸라고 했어요. 끓이지 말고 찌라고요. 그리고 껍질도 벗기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쪄서 먹으라고요. 하루에 2조각만 식후 20분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라고 했죠. 일주일 후에 영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현아, 손끝이 조금 덜 시려워.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하시더라고요. 2주 후엔 요즘 장갑 안 껴도 괜찮아졌어. 신기하다 하시고요. 한 달이 지나자 전기장판 온도를 낮춰도 발이 따뜻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단지 끓이던 걸 찌는 것으로 껍질을 벗기던 걸 그대로 두는 것으로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이런 작은 변화가 겨울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면서 나도 그래라고 공감하셨다면,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생강을 절대 끓이면 안 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정확한 실천 방법을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끊으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강이 우리 손발을 어떻게 따뜻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끓이면 안 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의 과학, 그리고 진짜 활용법.
생강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의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혈액이 잘 돌면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잘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강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특히 진저롤은 날생강에 많고 쇼가올은 생강을 가열했을 때 더 많이 생성되는데요. 이 쇼가올이 온열 효과가 훨씬 강력해요. 그래서 생강을 적절히 익혀 먹는 게 중요한 거죠.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생강 추출물을 먹은 사람들의 손끝 혈류 속도가 12%나 개선됐다고 해요. 손끝까지 피가 더 잘 간다는 뜻이죠. 실제로 제 주변에 70대 초반 정수라는 지인분이 계신데 매일 찐 생강 2조각을 식후에 드셨더니 겨울에도 손끝이 따뜻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다고 좋아하세요. 겨울에 신문 보실 때도 손가락이 시려서 장갑 끼고 보셨는데 이젠 맨손으로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열에 약하다는 거예요. 물에 넣고 팔팔 끓이면 이 성분들이 증기와 함께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정성껏 오래 끓일수록 오히려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30분, 1시간씩 끓이시는데 그러면 생강이 매운맛만 남고 정작 중요한 온열 성분은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끓이지 말고 찌라는 거예요. 찌면 온도가 100도 정도로 유지되면서 성분 손실이 훨씬 적거든요. 그럼 어떻게 찌는 게 좋을까요? 찜기에 물을 넣고 끓인 다음 생강을 올려놓고 뚜껑 닫고 12분에서 15분 정도 찌면 돼요. 이렇게 하면 생강 속 좋은 성분들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먹기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찌는 동안 뚜껑을 자주 열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시간 맞춰서 한 번에 찌는 게 좋아요. 찐 후에는 식혀서 썰어두면 되고요. 냉장 보관하면서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생강 껍질이에요. 보통 껍질은 지저분하고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들 벗기시잖아요. 그런데 생강 껍질 바로 아래층에 항산화 성분이랑 미네랄이 가장 많이 모여 있어요. 껍질을 벗기면 이걸 다 버리는 거예요. 마치 사과 껍질 벗기는 것처럼요. 사과도 껍질에 영양이 많잖아요. 생강도 마찬가지예요. 대만 농식품연구소에서 조사했는데 생강 껍질층에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속살보다 1.8배나 많다고 해요.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면 이런 좋은 성분을 다 버리는 셈이죠. 게다가 껍질에는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서 면역력에도 도움이 돼요. 제가 아는 60대 중반 은숙 씨는 처음엔 껍질을 다 벗기고 생강을 드셨는데 속이 좀 쓰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찐 걸 드시라고 했더니 속쓰림이 없어지고 오히려 몸이 더 따뜻하게 유지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껍질에 있는 성분이 속을 보호해 주면서도 온열 효과는 더 좋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껍질을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그냥 물에 씻으면 흙이 잘 안 나가니까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담가서 문질러 씻으면 돼요. 5분 정도 담갔다가 손으로 살살 문지르면 표면에 흙기가 다 나가요. 그 다음에 깨끗한 물에 한 번 더 헹구면 끝이에요. 칫솔 같은 걸로 살살 문질러도 좋고요. 일본 가고시마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생강을 100도에서 직접 끓인 것보다 찜 방식으로 익힌 게 쇼가올 성분이 35%나 더 많이 남아 있었대요. 똑같은 생강인데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효과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제 주변 70대 초반 미선 씨도 예전엔 생강을 끓여서 드셨는데 찐 걸로 바꾸고 나서 속도 편하고 손발도 덜 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녁에 잘 때 발이 차서 잠 못 이루던 게 많이 나아졌다고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생강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생강은 매운맛이 있잖아요. 그게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조각 정도가 적당해요. 2조각이면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예요. 이 정도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위에 부담을 안 줘요.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2배, 3배 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수 있어요. 한국영양학회에서도 생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산 분비가 증가해서 속쓰림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특히 빈속에 먹으면 더 자극적이니까 꼭 식후 2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음식이 위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고 있을 때 먹으면 생강이 매운 성분이 위벽을 직접 자극하지 않거든요. 또 고혈압 약이나 혈액 응고 방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제가 아는 70대 중반 기순 씨는 처음에 생강이 좋다는 소리 듣고 하루에 5조각씩 드셨대요. 그랬더니 속이 쓰리고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하루 2조각으로 줄이고 식후에만 드시라고 했더니 속도 편하고 손발도 따뜻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생강 드실 때 따뜻한 물 한 잔 같이 마시면 더 좋아요. 물을 마시면 생강이 온열 성분이 몸속에서 더 잘 퍼져 나가거든요. 빈속에 먹지 마시고 식후 20분에 따뜻한 물과 함께 2조각만 드세요. 이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보관을 잘못하면 소용없어요. 생강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습기예요. 생강은 습기에 닿으면 금방 곰팡이가 생기고 썩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성분이 있어도 다 소용없는 거죠. 식품의약 안전평가원에서 조사했는데 생강을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면 항산화 성분이 92%까지 유지된대요. 반대로 습기가 있는 곳에 두면 한 달도 안 돼서 성분이 반 이상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같은 생강이라도 보관 방법에 따라 효능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죠. 제 처남댁 어머니인 60대 후반 정희 씨는 생강을 유리병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셨는데 병을 씻고 물기를 안 말리고 바로 생강을 넣으셨대요. 그랬더니 2주 만에 곰팡이가 피더래요. 그래서 유리병을 완전히 말린 다음에 생강을 넣으라고 했더니 3개월이 지나도 생강이 싱싱하게 유지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강 보관하실 때는 꼭 유리병이나 밀폐 용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넣으세요. 냉장고 안에서도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곳은 피하시고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다 드시는 게 좋아요. 냉장고 속 병에 물기 남아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찐 생강을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생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 속 실천법. 생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루틴이 중요해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제일 좋은 건 아침에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상하고 30분 이내에 아침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 식사가 끝나고 20분 정도 지났을 때 유리병을 열어서 찐 생강 2조각을 꺼내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하면 몸이 기억해요. 그러면 나중엔 생각 안 해도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절대 빈속에 먹으면 안 돼요. 꼭 식후 20분이에요. 음식이 위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고 있을 때 먹어야 위벽을 자극하지 않거든요. 제 형님은 처음엔 아침 일어나자마자 생강을 드셨는데 속이 쓰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아침 식사 후 20분에 드시라고 했더니 그 뒤로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요즘 아침 루틴 있으세요? 기상 후에 물 한 잔 마신다든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든지요. 거기에 생강 2조각을 추가해 보세요. 한 달만 해보시면 손발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루틴을 지키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식탁 위에 생강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생강을 드실 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강이 몸에 열을 내는 성분이거든요.
몸이 건조한 상태에서 생강을 먹으면 열이 과하게 작용해서 오히려 입이 마르거나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생강이 온열 성분이 몸속에서 골고루 잘 퍼지면서 과열을 막아줘요. 물은 생강의 효능을 운반하는 택배차 같은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성분도 몸 구석구석까지 못 가는 거죠.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한 잔이 200ml 정도니까 하루에 1리터 반 정도 되는 거죠. 아침에 생강 드실 때 한 잔, 점심 전후로 두세 잔, 저녁에 두세 잔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돼요. 물을 자주 마시면 생강의 효과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져요. 특히 겨울철엔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니까 물을 더 신경 써서 마셔야 해요. 오늘 물 몇 잔 드셨어요? 혹시 물 마시는 거 잊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물병을 옆에 두세요. 생강만 먹는다고 해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건 아니에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손발 운동을 같이 해주면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아침에 생강 먹고 나서 5분 정도만 손가락, 발가락 운동을 해보세요. 손가락 운동은 간단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10번 반복하고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면서 스트레칭 해주세요. 발가락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발끝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뒤로 당겼다가 반복하고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5분만 해도 혈류가 확 좋아져요.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에요. 무리한 스트레칭은 하지 마세요. 살짝 당기는 느낌 정도만 유지하고 아프면 바로 멈추셔야 해요.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생강 먹고 나서 5분만 투자해 보세요. 한 달 후면 손끝, 발끝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움직이는 게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딱 5분만 투자하면 하루 종일 손발이 따뜻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손가락, 발가락 자주 움직이시나요?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조금씩이라도 움직여 주세요. 냉장고 관리도 중요해요. 생강을 냉장고에 보관하시잖아요. 그런데 냉장고 안이 습기가 많으면 생강이 금방 상해요. 특히 김이 서린 냉장고는 정말 위험해요. 냉장고 문을 자주 열고 닫으면 온도 차이 때문에 안쪽에 물방울이 맺히거든요. 이게 습기가 되는 거예요. 겨울철엔 냉장고 밖 공기가 차갑고 안은 따뜻하니까 더 쉽게 물방울이 생겨요. 그래서 생강 보관할 때는 냉장고 안에서도 습기가 적은 칸에 따로 두는 게 좋아요. 야채 칸보다는 일반 선반이 낫고요. 다른 물기 많은 식재료랑 같이 두지 마세요. 유리병에 넣어서 뚜껑 꼭 닫고 병 바깥쪽에 물기가 없는지 확인하고 넣으세요. 밀폐가 잘 되는 용기를 쓰는 게 중요해요. 한 달에 한 번쯤은 냉장고를 청소하면서 생강 보관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유리병 안쪽에 물방울이 맺혀 있지는 않은지, 생강 표면에 이상한 점이 생기진 않았는지 확인하시고요. 습기만 잘 막아도 생강을 3개월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가끔 뚜껑을 열어서 병 안쪽을 마른 행주로 닦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냉장고 습기 점검해 보셨나요? 오늘 한번 열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족과 함께 하시면 더 좋다는 거예요. 혼자서 뭘 하려고 하면 며칠 못 가서 흐지부지 되기 쉬워요. 그런데 가족끼리 같이 하면 서로 챙겨주게 되고 습관이 오래 가거든요. 사람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오래 지속돼요. 아침에 식사하고 나서 생강 먹을 시간이야 하면서 같이 드시는 거예요. 배우자랑 같이 해도 좋고 자녀들이랑 해도 좋아요. 단 강요는 하지 마세요. 이거 먹어야 해. 몸에 좋아하면서 강요하면 오히려 거부감만 생겨요. 그냥 본인이 먹으면서 나는 이거 먹고 손이 따뜻해졌어 하고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관심 갖게 되고 같이 해보자고 하게 돼요. 가족끼리 함께 실천하면 대화 소재도 생기고 서로 건강 상태도 확인하게 돼요. 요즘 손발 좀 어때? 나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나누면서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요.
건강한 습관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가족 간의 유대감도 높여주는 거죠. 오늘 아침 누구와 함께 생강을 드시겠어요? 가족에게 한번 권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결국 하나로 정리됩니다. 생강을 끓이지 말라는 거요. 이게 단순히 조리법 하나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겨울을,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생강이 좋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정성껏 끓여서 드세요. 오래 끓일수록 진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껍질도 깨끗이 벗기고요. 그런데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성분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진저롤, 쇼가올 같은 온열 성분들이 증기와 함께 사라지고 껍질 속 항산화 성분들은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은 여전히 차갑고 생강 먹어도 소용없네 하고 포기하시게 되는 거죠.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방법만 조금 바꾸면 되는데 말이에요. 끓이지 말고 쪄보세요. 12분에서 15분 찜기에 올려서 찌는 거예요. 껍질도 벗기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찌세요. 그리고 하루에 2조각만 드세요. 식후 20분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요.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하면 생강 속 온열 성분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우리 몸속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요.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잘 가게 되는 거죠. 한 달만 해보세요. 전기장판 온도 낮춰도 괜찮아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지 않을 거예요. 겨울에 외출할 때 핫팩 여러 개 챙기지 않아도 될 거예요. 반대로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끓여서 드시면 효과 없는 생강물만 마시는 거예요. 껍질 벗기면 좋은 성분 다 버리는 거고요. 그러면 겨울 내내 손발은 얼음장 같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전기장판 없이는 못 사는 겨울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손끝이 따뜻해지고 발끝이 따뜻해지고 밤에 이불 속에서 발 때문에 잠 못 자는 일이 없어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부드럽고 외출할 때도 자신감이 생겨요. 겨울이 무섭지 않아지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집에 있는 생강을 꺼내세요. 껍질째 깨끗이 씻으세요. 찜기에 12분 쪄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식사 끝나고 20분 후에 2조각을 따뜻한 물과 함께 드셔보세요. 이게 여러분 몸의 첫 점화식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생강과 궁합이 정말 좋은 식품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생강만 먹어도 좋지만 이 식품들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특히 겨울철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조합이에요. 꼭 보시고 함께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손끝이 달라지는 변화,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세요. 전기장판 온도 낮추는 날이 곧 올 거예요.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오늘부터 2조각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겨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